드디어 봄이 와서 텃밭 시즌을 시작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가장 현명한 정원사들은 남들이 낙엽을 치우고 있을 때 이미 파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오늘은 텃밭 가꾸기에 가장 큰 고정관념을 깨고 봄이 아닌 겨울 직전에 심어야 압도적으로 좋은 7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이 방법은 가장 빠른 수확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식물을 몇 배는 더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을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봄의 최대의 결과를 얻고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월동 파종에 마법이 숨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심어놓고 잊어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천재적인 방식이죠. 상상해 보세요. 가을에 심은 씨앗들은 자연적인 저온 처리, 즉 춘화 처리, 스트라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해 씨앗이 단련되는 겁니다. 겨울의 추위와 봄의 눈 녹은 물은 씨앗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씨앗은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불어나고 기회가 생기는 즉시 성장을 시작하죠. 이는 봄에 심는 작물보다 2주, 심지어 3주까지도 앞서 나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란 작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철 면역력을 가집니다.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뿌리 시스템이 훨씬 강력하고 해충과 질병에도 훨씬 더 강한 내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봄에 여러분의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씨앗을 심느라 씨름하는 대신 이미 땅을 뚫고 올라온 건강한 새싹들을 여유롭게 지켜보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저희 순위의 첫 주자, 가을 파종의 왕인 월동 마늘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마늘을 심지만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 심는 월동 마늘은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뿌리를 내릴 시간은 충분하지만 싹이 미리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겨울 내내 눈 이불 아래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파릇파릇하고 튼튼한 잎을 자랑하며 올라옵니다. 그 결과 월동 마늘 구근은 봄에 심는 마늘보다 훨씬 크고 즙이 많으며 맛도 강하고 알싸합니다. 게다가 수확 시기가 한여름이라 밭을 일찍 비울 수 있어 상추나 쌈채소 같은 빨리 자라는 다음 작물을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수확 컨베이어 벨트나 다름없죠. 같은 땅에서 2번의 수확을 얻는다는 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은 바로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3, 4주 전에는 심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마늘 쪽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싹이 올라와 버리고 너무 늦게 심으면 동해, 얼어 죽는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심으셔야 합니다. 진짜 왕마늘을 수확하려면 준비 과정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투자한 노력은 몇 배의 결실로 돌아올 겁니다. 심을 마늘 쪽을 고를 때는 마늘통의 바깥쪽에 있는 알이 굵고 건강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종 전에는 반드시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독제로는 유기농 전용 소독제나 종자 소독약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묽은 과산화수소수나 목초액 등을 사용해 보세요. 밭은 미리 준비하고 퇴비나 완전히 썩은 숙성된 거름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절대로 덜 썩은 생거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곰팡이성 질병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마늘 쪽에 뿌리가 나오는 부분, 즉 밑동이 아래를 향하도록 심되 깊이는 5.7cm 정도로 해주세요.
마늘이 자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쪽과 쪽 사이 간격은 10-125cm 정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심은 후에는 흙 위를 지피나 낙엽 또는 톱밥 등으로 덮어주는 멀칭 작업을 해줍니다. 이 작업은 겨울철 냉해를 막아주고 봄철 수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새순이 처음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늘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소질 비료를 꼭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 비료나 깻묵 액비 등을 활용해 강력한 성장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은 바로 월동용 양파 모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역시 월동 작물로 심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에 얼거나 꽃대가 올라올까봐 걱정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재배 방식에서 오는 오해일 뿐입니다. 가을에 양파를 심으면 일반 재배보다 무려 3-4주 정도 빨리 수확이 가능합니다. 양파알이 더 크고 건강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모든 텃밭 농부들의 주적인 양파 굴파리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봄철에는 따로 물을 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눈 녹은 물, 즉 해빙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노동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월동용 파종을 위해서는 특별히 추위에 강한 전용 월동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모종의 크기에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지름 1cm 이하의 가장 작은 모종, 소위 옵슈시카, 오우슈시카만이라고 불리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모종이어야만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가장 크고 실한 양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큰 모종들은 실제로 꽃대가 올라올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봄에 일찍 파릇한 잎 양파를 수확할 목적으로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월동 양파를 심는 방법은 마늘 심는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밭은 햇볕이 잘 들고 봄에 물이 고이지 않는 곳에 준비해 주세요. 뿌리 발육과 월동 준비를 돕는 인산과 칼륨 성분이 높은 유기물과 복합 비료를 넣어줍니다. 양파 모종은 굳은 목 위의 흙이 2타 1cm 정도 덮이도록 약 4-5cm 깊이로 심습니다. 굳은 사이의 간격은 약 10cm 정도가 좋습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심은 후에는 밭 위에 덮개, 멀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은 보온 효과뿐만 아니라 봄철 잡초의 성장을 막아주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마자 흙이 빨리 따뜻해지고 양파가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덮개를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새싹이 올라왔을 때 질소 성분으로 첫 추비를 줍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지킨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심을 준비를 할 때쯤 여러분은 크고 건강한 양파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근을 월동 파종하는 것은 혁신적인 텃밭 농부에게는 일종의 최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이 방법이야말로 달콤하고 아삭한 당근을 아주 이르게 수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 파종한 당근은 눈이 녹자마자 바로 싹을 틔웁니다. 싹이 돋아난 당근은 봄철의 풍부한 수분을 모두 활용하며 빠르게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월동 파종 당근은 주요 해충인 당근 뿌리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이미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피해를 덜 입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햇당근 가격이 매우 비싼 6월 말쯤에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봄에 파종한 당근이 이제 막 잎을 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밭에서 바로 신선한 뿌리 채소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수확한 당근은 장기간 겨울 동안 저장하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오로지 여름 내내 싱싱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밭에서 바로 딴 싱싱한 채소를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텃밭이 주는 가장 큰 행복이자 매력 아닐까요? 당근을 늦가을에 파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파종 시기와 밭 일항 준비입니다. 파종은 땅이 이미 살짝 얼어있고 기온이 영하 혹은 0도 근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일찍 따뜻한 땅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발아했다가 결국 냉해로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밭 준비는 땅이 아직 부드러울 때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밭을 깊이 갈고 부드럽게 흙을 만든 다음 깊이 D에서 3cm의 고랑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랑을 덮을 마른 흙이나 피트모스와 모래를 섞은 혼합물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드디어 결정적인 그날이 오면 얼어붙은 고랑에 마른 씨앗을 뿌리고 미리 준비한 마른 흙으로 덮기만 하면 됩니다. 일부 씨앗이 겨울을 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봄 파종 때보다 파종량을 20에서 30% 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씨앗은 봄이 올 때까지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달 일찍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동 파종에 적합한 또 다른 뿌리 채소는 바로 비트입니다. 당근 때와 마찬가지로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름철에 사용하기 위한 아주 이른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부드러운 첫 비트는 탁구공만한 크기로 자라는 6월 말쯤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비트를 이용해 여름 수프나 샐러드를 만들 수도 있고 단순히 구워서 먹어도 좋습니다. 어린 비트 순 잎행은 아예 별개의 고급 식재료입니다. 수프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되는데 그야말로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추대 현상입니다. 실제로 월동 파종을 하면 일부 비트 품종은 뿌리가 자라지 않고 꽃대꽃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대 현상은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추대에 강한 내한성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지무냐 A474나 홀로도스토이카야 19처럼 추위에 강하도록 특별히 개량된 품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당근과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싹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이 살짝 얼어있는 상태에서 파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규칙만 잘 지킨다면 까다로운 추대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비트 월동 파종 기술에는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는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며 중성인 토양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밭은 가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퇴비와 함께 잿제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잿은 토양의 산성도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칼륨과 미량 원소의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씨앗을 심을 고랑은 깊이 3-3하치큐미터 정도로 만듭니다. 비트 씨앗은 여러 개의 씨앗이 뭉쳐있는 종자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한 씨앗에서 여러 개의 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 힘든 속가내기 작업을 피하려면 씨앗을 너무 촘촘하게 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씨앗은 마른 상태 그대로 얼어붙은 땅에 심고 마른 흙으로 덮은 다음 마지막으로 덮개, 멀칭 작업을 해줍니다. 봄이 되어 싹이 올라오면 식물간 강역을 777cm 정도 유지하도록 1차 속가내기를 해줘야 합니다. 2차 속가내기는 뿌리가 지름 2-3cm 정도 되었을 때 실시합니다. 이때 제거한 어린 비트는 곧바로 첫 비타민 채소나 여린 IP 채소로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하우들만 알고 있다면 비트를 일찍 수확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텃밭의 단거리 선수 바로 레디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른 농사철에 싱싱하고 아삭한 레디시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가을 파종을 하면 이 레디시를 4월 말이나 5월 초,
기록적으로 빨리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월 연휴에 시장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밭에서 직접 키운 레디시를 먹을 수 있다니 말이죠. 봄의 촉촉한 수분과 아직 뜨겁지 않은 햇볕은 이 작고 여린 뿌리채소가 자라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봄 파종은 자칫하면 더위에 노출되어 레디시가 금방 꽃대를 올리고 억세지거나 쓴맛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가을 파종은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줍니다. 게다가 이른 봄에는 레디시의 가장 큰 적, 십자화과 벼룩이벌레가 아직 활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해충들은 잎을구멍 투성이로 만들어 작물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에 레디시를 심으면 시간을 버는 것은 물론 성가신 해충과의 전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텃밭에서 수확하는 첫 번째 아삭한 비타민을 가장 먼저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재배 방식입니다. 이른 봄 레디시 수확을 위한 늦가을 파종 시에는 조생종, 즉 일찍 자라면서도 추대가 잘 안 되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파종 방식은 당근이나 비트와 비슷합니다. 밭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깊이 흰치미렛 정도로 얕은 꿀을 만들어 줍니다. 땅이 서리에 살짝 얼어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앗을 너무 빽빽하지 않게 뿌려주세요. 당근 파종 때처럼 씨앗 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 위를 마른 흙으로 덮어주고 살짝 눌러서 다져줍니다. 다음 해봄 눈이 녹자마자 반 위에 활대를 세우고 부직포 같은 보온 덮개로 덮어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싹이 트고 수확기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빨라집니다. 이 보온 덮개 아래에서 뿌리 채소들이 얼마나 빨리 굵어지는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화학 비료 없이 가장 이른 시기에 수확한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레디시를 얻게 되는 거죠. 텃밭 가꾸는 분들의 로망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봄에 레디시 씨앗을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녹색 채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딜, 파슬리, 고수, 시금치, 아이피채소 모두 월동 파종, 가을 파종에 적합한 대표적인 작물들입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견뎌낸 채소들은 향이 특히 깊고 아삭하며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나무에 잎이 나기도 전에 말 그대로 눈 밑에서 싹을 틔우죠. 이웃들이 밭을 갈기 시작할 무렵 여러분은 이미 식탁 위에 첫 번째 신선한 비타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특히 딜과 고수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봄에 따뜻해진 땅에 심으면 금방 꽃대가 올라와 버리기 추대 때문입니다. 월동 파종은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기간 자체를 길게 늘려줍니다.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는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 이른 봄에 가장 크고 속이 꽉 찬 잎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은 이 파슬리는 작년에 살아남은 묵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싱싱한 새순을 올려줄 것입니다. 겨울에 채소 씨앗을 뿌리는 월동 파종 기술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작물들의 씨앗은 작기 때문에 흙이 고르고 부드럽도록 밭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릴 골이랑은 1.5에서 2cm 정도로 아주 얕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딜 같은 경우엔 씨앗을 꽤 촘촘하게 뿌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규칙을 강조합니다. 땅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마른 씨앗을 뿌리고 마른 흙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물은 절대 주지 마세요. 봄이 되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이 채소에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땅 속에 자연적인 수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밭에 와서 신선한 수확물을 베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신선한 샐러드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빨리 비타민을 섭취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을에 미리 채소를 심어두면 봄 내내 온 가족이 건강한 허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죠. 작은 텃밭이라도 월동 파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이 방법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도 채소뿐만 아니라 일부 꽃 씨앗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찍부터 풍성한 꽃을 피우고 더 강하고 튼튼하게 단련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적인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친 꽃들은 훨씬 일찍, 더 오래, 그리고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또한 병충해와 궂은 날씨 변화에도 더욱 강합니다. 월동 파종에 가장 적합한 품종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려 번식하는 많은 일년생 꽃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잔화, 코스모스, 에쇼르치아, 캘리포니아 양귀비, 수레국화, 이베리스, 알리썸, 델피니움, 루핀 등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봄에 눈이 녹자마자 당신의 화단에는 건강한 꽃 새싹들이 일제히 돋아날 것입니다. 이 꽃들은 당신이 봄에 심는 씨앗들보다 몇 주나 일찍 개화하게 됩니다. 주변 정원들 중에서 당신의 정원이 가장 먼저 화려한 색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이는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넘어 텃밭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금잔화는 많은 해충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으며 훌륭한 녹비작물 역할도 합니다. 꽃을 겨울나게 씨앗을 뿌리는 방식은 채소를 파종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흙을 준비한 뒤 씨를 뿌릴 꼴을 만듭니다. 만약 씨앗이 매우 작다면 흙 표면에 살짝 흩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이 때 이르게 싹을 틔우지 않도록 흙이 살짝 얼었을 때 파종해야 합니다. 그 위를 마른 피트모스나 모래를 얇게 덮어 마무리합니다. 또한 모든 씨앗이 겨울을 무사히 이겨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종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봄이 되어 싹이 돋아나면 가장 튼튼한 개체들이 충분히 자랄 공간을 확보하도록 솎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마우레타니아식 화단처럼 자연주의적인 분위기의 화단을 조성할 때 특히 좋습니다. 다양한 꽃씨를 한데 섞어 정해진 구역에 흩뿌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봄이 되면 마치 양탄자 같은 화려한 꽃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는 많은 관심과 공간, 그리고 보조 조명을 필요로 하는 창가모종 재배의 훌륭한 대안입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이제 파스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뿌리 채소는 독특한 향과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도 매우 이롭지만 많은 도시 농부나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아쉽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파스닙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씨앗이 정유 에센셜 오일로 덮여 있어 발화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에요. 봄에 파종하면 싹을 틔우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발화율도 들쭉날쭉할 때가 많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월동 파종입니다.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씨앗의 정유 성분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는 훨씬 빠르고 고르게 발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물은 튼튼하게 자라 뿌리채소 역시 크고 곧게 뻗어나갑니다. 게다가 땅속에서 추위를 겪은 파스닙은 훨씬 더 달콤하고 향이 깊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닙의 월동 파종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번거로움 없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아직 파스닙 재배를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월동 파종부터 시작해보세요. 파스닙 재배를 위해서는 햇볕이 충분히 들고 흙을 깊이 경운한 비옥한 토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스닙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생유기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밭은 가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파종할 때 1cm 깊이로 씨앗을 뿌릴 골을 만들어줍니다. 파종 시기는 다른 작물과 비슷하지만 흙이 녹아 서리가 살짝 물러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파스닙 씨앗은 비교적 큰 편이라 5.7cm 간격으로 띄엄띄엄 놓아 원하는 간격을 맞추기 쉽습니다. 씨앗을 마른 흙으로 덮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멀칭해 줍니다. 이듬해 봄, 파스닙은 싹을 틔우는 가장 이른 작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관리는 최소한이며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가볍게 북돋아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파스닙은 가뭄에 잘 견디는 편이지만 극심한 가뭄이나 폭염기에는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은 늦가을, 첫 서리가 내린 후에 진행됩니다. 이때 파스닙이 최대치의 당분을 축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파스닙은 맛과 품질을 잃지 않고 거의 겨울 내내 훌륭하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훌륭한 뿌리 채소를 위해 텃밭 한쪽을 꼭 할애해 보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월동 파종 시 피해야 할 핵심 실수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시기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 땅이 따뜻할 때 파종하면 씨앗이 싹을 틔워버려 겨울에 냉해를 입고 죽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어 땅이 이미 꽁꽁 얼었거나 눈이 내린 후에 파종하면 씨앗이 흙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봄철 해빙수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기는 땅 표면이 살짝 얼기 시작하고 낮 기온이 0도 근처를 유지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장소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월동 파종할 밭은 봄철 해빙수가 고이지 않는 햇볕이 잘 들고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 지대에 심으면 씨앗이 물에 잠겨 썩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봄의 흙이 더 빨리 데워질 수 있도록 남쪽으로 약간 경사진 곳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물주기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월동 파종 씨앗에는 절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씨앗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겨울잠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봄에 눈이 녹으면서 생기는 수분만으로도 씨앗이 발아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흙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직 땅이 부드러울 때 미리 밭을 갈고 흙을 부수고 평평하게 골라 놓아야 합니다. 땅이 얼어붙은 후에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힘만 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수는 씨앗을 아끼는 것입니다. 월동 파종 시에는 항상 파종량을 20%, 30%, 심지어 50%까지 늘려야 합니다. 이는 혹독한 겨울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일부 씨앗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봄에 빽빽한 새싹을 솎아내는 것이 빈밭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간단한 실수들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측면은 품종 선택입니다. 모든 품종이 월동 파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용 월동 품종이나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씨앗 제조사들은 보통 이 정보를 포장에 명시해 둡니다. 일반적으로 추대가 잘 일어나지 않는 조생종, 즉 일찍 수확하는 품종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은 극조생종, 양파는 월동용 F1 하이브리드와 같이 품종의 특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 역시 겨울을 잘 나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품종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시험 텃밭을 만들어 여러 가지 작물과 품종을 월동 파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후와 토양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에서 개인적인 경험만큼 값진 스승은 없습니다. 이제 본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동 파종 전 특별하거나 낯선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알려준 현명하고 이치에 맞는 농사 기법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씨앗이 다가올 봄에 활기차게 발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휴명일을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한 작물을 얻게 되며 수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신선한 채소를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장 바쁜 봄철에 드는 노동력까지도 크게 절감시켜 줍니다. 가을에 투자한 여러분의 잠깐의 시간이 봄에는 엄청난 보상과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기술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똑똑하고 어쩌면 약간은 게으른 농부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니 이번 가을에는 서둘러 텃밭 문을 닫지 마세요. 가장 흥미로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가을은 농사의 끝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텃밭 시즌의 시작이라는 점을 저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늘, 양파, 당근, 비트, 무, 각종 채소, 심지어 꽃까지 월동 파종하는 것은 단순히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환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5월이 되었는데 이웃 텃밭에는 아직 흙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직접 키운 아삭한 물을 수확하고 신선한 시금치와 딜로 샐러드를 만들고 화사한 첫 꽃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현명한 계획과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강하고 단단하게 단련된 작물을 얻고 소중한 봄 시간을 절약하며 남들보다 몇 주나 일찍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새롭고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다른 텃밭 비밀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작물들을 월동 파종해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노하우나 꿀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가장 유용한 텃밭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